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춘절이 뭔지 아시나요? 중국의 설날인데요. 원래 2월 중순에 춘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우리나라 카지노계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조금 특별합니다. 작년 9월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이 시작됐고요. 여기에 일본 여행을 꺼리는 한일령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카지노가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춘절을 앞두고 국내 카지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카지노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카오 카지노 주식들이 최근 크게 떨어졌다는 뉴스 보셨나요? 12월 말부터 마카오 카지노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MGM 차이나라는 회사가 미국 본사에 내는 수수료, 즉 로열티가 기존의 1.75%에서 3.5%로 2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벌어들인 돈 중에서 본사에 더 많이 갖다 줘야 하니까 남는 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다른 마카오 카지노들한테도 번지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카지노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요. 파라다이스, GKL, 롯데 관광개발 같은 우리나라 카지노들은 모두 자기 브랜드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외국 본사에 로열티를 낼 필요가 전혀 없는데요. 자, 그러니까 마카오에서 생긴 문제가 국내 카지노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국내 카지노 기업들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춘절 얘기를 해볼까요? 작년 9월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이 시작됐는데요. 사실 10월에서 11월까지는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방문객이 85만 명 정도로 코로나 이전의 79% 수준에 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여행사들이 상품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무비자라고 해도 법무부 허가를 받은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만 단체 관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2월 춘절은 다릅니다. 정책 시행 후 충분히 준비 기간을 거쳤고요. 여행사들도 다양한 상품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춘절 기간 해외여행 예약이 작년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서울행 항공편 예약은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여행을 꺼리는 한일령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우리나라로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내 카지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방문객이 이제 늘어나겠죠. 특히 서울, 강남, 인천 같은 수도권 카지노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요. 자, 이번 춘절을 기점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중국인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인 관광객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10월부터 11월에 일본인 방문객 수는 68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34%나 많은 수준입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그만큼 많이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지노께서는 특히 VIP 고객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큰 돈을 쓰는 고객들이기 때문입니다. 4분기 기존 사업장의 일본 VIP 고객 지출액은 작년보다 5% 늘었고요. 방문객 수도 6% 증가했습니다. 성장 속도는 조금 둔화됐지만 중요한 건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일본 VIP 고객 지출액이 23%, 방문객 수가 8%나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이 자체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 고객이 늘어난 것과는 별개로 일본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카지노 업계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이 회사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롯데 관광개발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하이롤러 비중 확대입니다. 하이롤러는 큰 돈을 쓰는 VIP 고객을 말하는데요. 이런 고객들이 늘어나면 같은 손님 수로도 매출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롯데 관광개발은 고객 구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계절적 성수기 진입인데요. 제주도는 겨울이 비수기인데 4분기에도 월별 카지노 매출이 400억에서 500억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비수기에도 이 정도면 성수기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춘절 이후 봄 성수기가 시작되면 레버리지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테이블과 슬롯머신 추가 도입인데요. 카지노 장비가 늘어나면 더 많은 고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비 확대로 인한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두 번째 기업은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차별화된 모객 역량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일본 세가 3위 HIS 같은 파트너사들과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라는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 두 번째는 올해 3월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타워 인수인데요. 이걸로 객실 수가 711개에서 1212개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객실이 많아지면 뭐가 좋을까요? 일반 고객들한테는 호텔과 리조트를 패키지로 묶어서 팔 수 있고요. VIP 고객들한테는 무료 숙박 혜택 같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고객 유치 능력이 강화되는 건데요. 세 번째는 춘절과 골든위크 효과입니다. 2월 춘절에 이어 4월에는 일본의 골든위크, 5월에는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있는데요. 연휴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GKL인데요. GKL은 공기업으로 세븐럭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코엑스, 드래곤시티, 부산에 지점이 있는데요. GKL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차별화된 도심 접근성입니다. GKL 카지노들은 모두 시내 중심에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시내 관광을 하다가 들릴 수 있는 위치인데요. 특히 매스 고객, 즉 일반 고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인바운드 성장의 낙수 효과인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과 한일령 효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도심에 있는 GKL 카지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기업이라는 안정성입니다. 민간 기업들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은 어렵지만 정부가 주주라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배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춘절을 기점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유입될 전망입니다. 작년 9월에 시작된 무비자 정책이 본격 효과를 내고 한일령까지 더해지면서 서울행 항공편 예약이 3배나 늘었습니다. 마카오 카지노들은 로열티 문제로 주가가 떨어졌지만 국내 카지노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국내 카지노 기업들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로 보여집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에서 하이롤러 비중을 늘려가며 고객 미스를 개선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3월 호텔 인수로 모객 역량을 강화하였고, GKL은 도심 입지를 바탕으로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의 카지노 규제 강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아시아 카지노 시장의 경쟁 심화 같은 변수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호적인 환경이 갖춰진 시기도 흔치 않은데요. 춘절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국내 카지노계의 변화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승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